네, 안녕하십니까. 저 보라매 병원의 추민수입니다. 저 화면 제 거 잘 공유되고 있나요, 교수님?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오승준 교수님 말씀하신 표준 판독 규정 중에 이제 매번 소소하게 업데이트되는 터미놀로지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판독을 할 수 있는지 ICS에서 그 표준화된 이제 그 양식에 따라서 판독하는 그 방법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뭐 오승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2년도에 큰 뼈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소소하게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너무 옛날 거부터는 계속 하기 좀 어렵고 그 매년 이렇게 우리가 12회 하면서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되는 2017년도부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20년 작년에 그 메일 서저리에 대한 이제 개념이 다시 정의가 되었습니다. 여기 순서가 요거 터미놀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로제닉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전에 비하면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고 클리니컬 베이스드로 임상가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이제 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언더랙티브 블레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사실 언더랙티브 블레드에 대한 정의가 아주 모호했는데 이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정의를 내려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은 해왔는데 다들 이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녹추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다시 내렸고 2017년도에 어덜트 메일에 대한 디스펑션, 우먼은 아니고 메일에 대한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정의들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서저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쭉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어 왔고 2002년도에 거의 이제 집대성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메일 서저리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변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정의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우리가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 그 PUL이라고 프로스택틱 유레스랄 리프트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바이폴라 같은 이제 일렉트릭 커런트로 이제 에뉴클리에이션 했던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불렀는데 TUEB라는 뭐 이런 단어로 좀 통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시스토스코피라고 늘 불러왔는데 이거를 이제 유레스로 시스토스코피 이 말은 이제 이것도 이제 오승준 교수님 항상 말씀하는 건데 이제 옵츄레이터를 넣어서 방광까지 쑥 넣은 다음에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US라부터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어 정의에서 이렇게 그 기구의 어떤 그 쓰임새를 딱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이제 바뀐 건데 뭐 보면은 이제 요즘도 뭐 RU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RU가 아니라 이제 PVR, 포스트 보이드 레지듀얼이고 RU 센스라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필름 오브 인컴플리트 엠팅 FIE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위크 스트림이 아니고 슬로우 스트림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02년도에 오버플로 인컨티넌스를 컨티넌스 유리나리 인컨티넌스로 바꿨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오버플로 인컨티넌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근데 컨티넌스 유리나리 인컨티넌스도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계속 인컨티넌스가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링 다이어리하고 저도 늘 쓰는 건데 실제로 이제는 프리퀀시 볼륨 차트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볼륨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금 더 정보를 담은 거를 옛날에는 뭐 프리퀀시 볼륨 차트 위드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다시 이제
블레더 다이어리라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프리퀀시 볼륨 차트에다가 이런 이제 정보를 같이 담는 거를 블레더 다이어리라고 이제 다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녹추리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가장 이제 좀 여러 가지 녹추리아에 대해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뭐 나이트 타임에 화장실 가는 뭐 그런 횟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메인 슬립 피어리어드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잠을 자는 시간,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낮이 될 수도 있고, 낮에 일하는 사람은 이제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솔라에 대한 이제 그런 솔라 서클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이제 깨는 게 잠잘라고 누워 있다가 이제 가만히 누워 있다가 화장실 가는 게 녹추리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잠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이제 녹추리아의 한 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려고 누워야지 이제 그게 이제 녹추리아거든요. 화장실 갔다가 뭐 라면 먹으려고 이제 가는 거, 그거는 정의상 녹추리아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래오면은 뭐 야간조가 뭐 수도 없이 많다. 6번, 7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은 실제로 2번이나 3번밖에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튼 그 녹추리아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녹터널 폴리유리아인데, 65세 이상에서 하루 소변량의 33% 이상이 이제 녹터널 폴리유리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폴리유리아는 킬로그램당 40cc, 그러니까 한 70g 정도 되는 사람은 하루에 소변량이 그 2800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가 24시간 폴리유리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언더랙티브 블래더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쓰곤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딱 내린 게 슬로우 스트림에다가 헤지턴시 스트레이닝 보이딩 있으면은 언더랙티브 블래더라고 클리니컬리 부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유로다이나미칼리 언더랙티브 블래더는 다른 내용이고, 그건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이건 클리니컬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어덜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대규모로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한 며칠 전에 나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제 메일에 좀 스페시픽하게 변했고, 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가 다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잘 보다가 이제 공공장소나 뭐 특히나 이제 유로플로메트리 하자 그러면 못 보는 사람들, 이게 파유레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좀 부끄러워서 잘 못 보는 사람, 차이블레더. 그리고 이제 어 소형 보고 나면은 금방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외래에서 그런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뭐 정의가 없어서 그냥 주저주저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need to immediately revoid라는 단어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포스트 보이드 드리블링,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단어가 없어지고 포스트 보이드 인컨티넌스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포스트 보이드 인컨티넌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UTI, 예전에 교과서에는 1년에 3번 이상 뭐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번 정도면은 이제 리커런트 UTI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 유로다이나미칼리 이게 이제 뭐 영원한 숙제가 되겠는데, 유로다이나미칼리 노멀 레인지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 정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로플로메트리의 그런 이제 정상 범위는 보이드 볼륨과 에이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버풀 노모그램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유로플로메트리 이제 노멀 레인지에 대한 이제 제한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PVR에 대한 그 노멀 레인지도 없었는데 아직 아주 좋은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50cc 이상이면은 어떤 이제 보이딩 디스펑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50cc 정도를 이렇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머리 넥 옵스트럭션 이거는 이제 저 오승준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던 건데 뭐 이런 정의를 또 하였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IVP라고 불렀던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IVU라고 이제 부르면서 뭐 방광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IVU라고 부르고 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논컨트라스트 뭐 스톤 시티 뭐 그렇게 뭐 저는 불렀는데 CTKUB 아주 좋은 단어 같습니다. CTKUB. 그리고 이거 예전에 DOIC 뭐 DHIC 이렇게 불렀던 거를 DODU Details Over Activity with Details Under Activity DODU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기 ICS 이제 글로서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예전 단어는 없으니까 여기 찾아보고 없는 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터미널로지에 대한 업데이트였고,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UDS를 뭐 대부분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막상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도대체 뭘 봐야 되나 이게 되게 막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어려운 게 또 그 판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네 가지 범위입니다. 방광이 실제로 잘 저장을 했다가 잘 비워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역할인데, 실제로 그 채울 때 방광은 잘 늘어나야 되고 채울 때 요도는 잘 닫혀 있어야지 이제 잘 이 필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필링할 때 방광이 잘 늘어나느냐, 요도는 잘 닫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소면 볼 때는 방광이 잘 수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도는 잘 열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네 가지만 알면은 되는 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승준 교수님 그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 이렇게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 방광의 펑션은 어떤가, 그리고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 유레스랄 펑션은 어떤가, 그리고 보이딩 페이지일 때 블레더 펑션은 어떤가, 유레스랄 펑션은 어떤가,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요 표를 보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로플로메트리의 그뭐 컴포넌트를 본다면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유로플로메트는 이렇게 이제 레프트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술할 때는 Qmax, 보이드 볼륨, PVR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Qmax는 이제 최고 속도이고, 보이드 볼륨은 전체 이제 볼륨이고, PVR은 이제 레지듀얼 볼륨인데,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보이드 볼륨이랑 PVR은 이렇게 끝자리를 10자리로 이렇게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게 됩니다. 뭐 164, 뭐 72 이런 식이 아니고 버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그래프를 읽을 때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를 모두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눈대중을 해서 하면 좀 애매하겠지만 눈대중을 해야 되고, 실제로 기구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대중을 해서 이렇게 얘기 저기 결과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노멀 패턴 이렇게 벨 쉐입으로 이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업노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어떤 노모그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거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고, 블레드 아울렛 옵스트럭션 시사하는 이제 유로플로메트리 쉐입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플라토 뭐 아니 플라토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디크리즈 플로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블레드 아울렛 옵스트럭션인지 디틀스 언더 액티브인지를 감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슈퍼 보이더 이런 건 디툴서 오버 액티비티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이제 플래토가 쭉 가는 이런 거는 이제 스트릭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미턴트하게 힘을 주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이제 디툴스 언더 액티비티. 이런 게 이제 극도로 심해지면 이렇게 꼭 그 톱날 같이 이렇게 시소 플로우 패턴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디툴스 스핑터 디시너지아의 아주 이제 패소그노모닉한 이제 파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상 범위가 없다는 게 아주 문제였는데, 에이지와 볼륨에 따라서 그런 이제 노모그램을 제시하였고, PVR은 50cc를 이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 리버풀 노모그램이라는 건데, 뭐 300cc를 소변을 봤을 때 플로우가 뭐 얼마면은 정상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200cc를 봤는데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아주 비정상인 겁니다. A는 60, 55세 미만, 50세 미만일 때 참고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50세 이상. 근데 50세 이상에서는 200cc를 봤을 때 Qmax가 10이라도 하위 5% 안에는 드는 걸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유로플로메트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저기 이승미 선생님이 이제 뭐 제로인 하는 거랑 뭐 이런 걸 다 말씀드릴 테고, 실제로 이제 유로플로메트리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P 업도면, P 레지카, P 디틀서, 그리고 이제 필링 볼륨, 이게 플로우, EMG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정상 배뇨입니다. 방광을 쭉 채우고 있는데 디툴서의 프레셔는 이제 아주 낮게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드 필링 페이지인데,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코프나 이제 배를 스트레이닝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아니면 기침했을 때 이렇게 스핑터들이 딱 이제 그 수축하는 게 보이는 아주 매우 정상적인 이제 필링 페이지의 사진입니다. 요거 나눠준 이제 거기 다 나와 있는데, 뭐 배뇨근 압력은 낮게 시작해야 되고 계속 낮게 유지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정상 유순도입니다. IDC라고 불수의적 배뇨근이 관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게 비정상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클리니컬한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오버액티브 블레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표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 블레더 펑션은 어떻게 봐야 되나? 어, 그, 그 필링 페이지일 때는 방광이 이제 잘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노말이고 자꾸 움직이는 게 이제 비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IDC가 있고 디틀스 오버 액티비티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블레더 센세이션은 뭐 조금만 채워서 이제 좀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그런 걸 이제 블레드 오버 센시티비티라고 하고, 근데 채웠을 때 이상하게 페인으로 느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
버닝 센세이션에 뭐 팅글링 센세이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센세이션에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패시티 조금만 채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1리터, 2리터 이렇게 많이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방광을 쭉 채웠을 때 압력이 낮게 유지돼야 되는데 쭉 올라가는 사람 이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요 블레더 펑션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느냐, 센세이션은 어떠냐, 커패시티는 어쩌나, 컴플라이언스는 어떤가 네 가지로 보게 되겠고 이제 디툴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게 노말이고 자꾸 이제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오버 액티비티입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뭐 원인 없는 걸 이디오패시 그리고 뉴로제닉과 관련 있는 게 뉴로제닉. 근데 원인이 있는데 뉴로제닉이 아니다. 뭐 스톤이 있거나 튜머 있을 때 논 뉴로제닉 디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모형에 따라서는 이렇게 페이직하게 나타나는 걸 페이직 디오라고 하고 이렇게 끝에 인컨티넌스가 생기면서 큰 디오가 나타나는 걸 터미널 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세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first sensation은 얼마냐 여기 first sensation 130이다. 그 다음에 first desire은 132다. normal desire은 175다. 그 다음에 strong desire, 그 다음에 urgency 요 숫자를 이제 다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센시티비티가 어떠냐, 노말이냐, 인크리즈 돼 있느냐, 그리고 디틸스 오버 센시티비티 이렇게 early first desire, early strong desire, 그 다음에 low maximal system bleed capacity 인데 디트루서에 이제 프레셔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 블레드 오버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페인이 있는지, 버닝이 있는지, 팅글링이 있는지 다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커패시티는 방광 용적을 이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뭐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 이런 이제 비디오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도 노말이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프레셔의 변화 분의 볼륨의 변화인데 볼륨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40 미만이면은 방광이 어, 잘 이제 못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 미만인 경우 어퍼 트랙이 데미지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채우면서 계속 이렇게 낮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볼륨을 이제 쭉 채우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 우리가 이제 로우 컴플라이언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변효근 수축에서도 이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레셔가 쭉 올라갈 때 필링을 중단했을 때 살짝 내려오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멈췄을 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IDC처럼 보이는 게 보이면은 요거는 이제 변효근 수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순도가 안 좋은가 변효근 수축인가 이제 알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뭐 200, 300밖에 안 채웠는데도 디트루스가 아주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유순도 방광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 유레스라 펑션 어떤가 잘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닫혀 있지 못하는 게 나쁜 건데 요즘에 이 UPP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이런 정상치가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투스 리크 포인트 프레셔 이게 이제 방광이
수축, 맞나? 아, 방광이 수축하지 않는데 방광 자체가 딱딱해서 프레셔가 쭉 올라가는 걸 이제 DLPP라고 하고, 아까 이제 40일 때 어퍼트랙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배에 힘 줬을 때 언제 세느냐, 이게 업도미널 리퀴 포인트 프레셔입니다. ALPP. 요게 이제 이 사람이 SUI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방법이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딩 때 보는 건데, 보이딩 할 때 방광이 노말은 이제 잘 짜는 거이고, 보이딩 할 때는 이제 앱노말은 잘 못 짜는 겁니다. 약하게 짜는 거, 아예 못 짜는 거,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유레스라는 잘 열려 있는 게 노말이고, 닫혀 있으면 이제 앱노말인데, 뭐 블레드 아울렛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디스펑셔널 보이딩, DSD 뭐 등등으로 유레스가 꽉 막혀 있으면 이제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실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지 페이지고, 여기서 이제 소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면 환자들이 소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프레셔 플로우 스터디라고 보이딩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이딩 페이지일 때 이런 이제 업도멘 프레셔는 가만히 있고 베지칼만 올라가서 이제 디트루서 자체가 이제 수축하는 게 정상이고, 그때 이렇게 플로우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핀터는 잘 이완되는 상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보이딩 페이지의 UDS 파인딩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트루스의 옵노멀 파인딩은 어떤 거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힘을 못 주거나 오랫동안 이제 듀레이션 길게 못 주는 것도 이제 비정상입니다. 힘이 약하거나 오랫동안 못 주는 거. 그래서 방광을 잘 이제 못 비워주는 게 이게 디트루스 언더 액티비티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디트루스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짧게 그리고 약하게 수축하는 게 유로다이나미칼리 디트루스 언더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이제 CSO처럼 그 소투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에이컨트랙타일 블레더라고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판독하냐, 뭐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 이제 BCI 인덱스, 블레더 컨트랙틸리티 인덱스라고 P디트럭서 Qmax 더하기 OQmax라는 그런 이제 인덱스로 100 미만일 때 언더 액티브로 우리가 뭐 판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뭐 어떤 노모그램입니다. 요거를 많이 쓰겠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아까 이제 보여드린 정상인데 보면은 디트루서가 아주 높게 이렇게 잘 수축하는데도 플로우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 이게 폐색 소견이 되겠습니다. 폐색 소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거는 AG 넘버라고 뭐 에이브람 그리피스 넘버라고 있는데 PD 트루스 Qmax 빼기 EQmax, 이게 40 이상이면 폐색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최포 노모그램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고 요즘도 이제 판독지에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RCS 노모그램이고 PD Qmax 빼기 EQmax 40 이상이면 이제 obstruction이다. 여자에서 이제 블레드 아울렛 obstruction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성진 교수님이 이제 대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아직은 더 연구해야 될 분야이겠습니다. 그 디트루서 스핑터 디시너지아라고, 방광은 수축하는데 스핑터는 열려야 되는데 자꾸 닫히는 겁니다. 불수의적으로 핵문근이 수축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디트루서 스핑터 디시너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는 그 상부 척추 손상인 경우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뉴로제닉한 디지즈일 때 DSD라고 부르고, 명확한 이제 뉴로제닉 어떤 코즈가 없을 때
우리는 디스펑셔널 보이딩. 이런 외래 기록 보면 디스펑셔널 보이딩이라고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요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방광이 수축하는데 저기 스핑터도 같이 수축한다. 근데 뉴로제닉 코즈가 없을 때 디스펑셔널 보이딩. 요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제 DSD인데 디툴서가 이렇게 불수의적으로 수축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수의적인가? 소면 보려고 이렇게 디툴서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데도 스핑터들이 막 디시너직하게 막 이렇게 같이 수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DSD입니다. DSD의 이제 진단은 이렇게 이제 디툴서가 높을 때 유린 플로우가 낮으면서 이런 EMG가 수축을 하고 그때 비디오를 보면은 블래더 넥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멤브라이너스 유레스라가 꽉 닫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핵문근이 불수직으로 수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DSD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은 이제 디트루스가 수축하는데 EMG가 막 수축하는 거고 여기도 디트루스가 막 수축하는데 EMG가 이렇게 같이 이제 수축하는 겁니다. 디스펑셔널 보이드는 이제 뉴로제닉 코지가 없으면서 환자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스핑터가 수축을 하는데 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플로우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거 옛날에 이제 DHRC라고 디트루스 오버 액티비티와 디트루스 언더 액티비티가 같이 있는 경우.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용어로는 DODU, 디트루스 오버 액티비티 위드 디트루스 언더 액티비티. 처음 보면은 이게 방광이 오버 액티비티가 있고 그럼 어떻게 언더 액티비티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나눠서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는 오버 액티비티가 있고 이렇게 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버 액티비티가 있고 요거는 보이딩 페이지일 때는 또 수축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이제 혼합돼서 있는 게 아니라 보이딩 페이지, 스토리지 페이지일 때는 오버 액티비티, 보이딩 페이지일 때는 언더 액티비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DODU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이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단어가 있고 정의는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